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그리고 리물 탈북 작가 리밀 작가 두 분 더 추가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인터파크에서 고객 정보가 다량으로 유출이 됐습니다. 인터파크 회원이 계신 분이 누군지는 여쭤보지 않겠습니다만 그렇죠. 여기에도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있으신 분들은 아마 다 메일인가 뭐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근데 거기에서 넘긴 자료라는 게 넘어갔다라고 인터파크 측에서 주장하는 것이 주소, 이메일, 이름, 전화번호 이게 넘어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쪽에서 얘기하는 게 주민등록번호와 금융 관련 자료는 넘어가지 않다라는 것이 않았다라는 것이 인터파크의 주장입니다. 자, 그런데 인터파크 자료를 누가 빼냈느냐? 경찰에 수사해 보니까 북한이더라. 북한이 왜 빼냈다고 보십니까? 네, 저 CEO들한테 이메일 오지 않았습니까? 예. 네. 이 자료 유출됐는데 이걸 공개하겠다. 예. 30억 원을 주지 않으면 공개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거든요 이미. 근데 무슨 비트코인으로 아마 얘기를 했을 예, 거예요. 비트코인으로 이제 예. 돈을 물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돈이 목적이라고 보세요? 그렇죠. 돈 목적. 아니 물론 이제 정보, 예. 이 신상 정보도 중요하겠죠. 그런 거 팔아먹을 수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현재 나타난 정황은 이제 CEO들한테 돈을 내놔라 비트코인으로 30억 원 내놓지 않으면은 공개하겠다 유출된 거 이렇게 협박을 했기 때문에 당장 목적은 이제 돈을 벌기 위한 위아버리를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그 정보를 이용하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다. 우리 림 작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는 그건 분명히 저쪽 북한 서행어렵지 경찰이 그렇게 추정을 했지만은 저도 그렇게 봅니다. 과거에도 있었죠. 2013년 6월에도 있었고 그 연속성으로 이어지고 북한이 그런 분야에서는 정말 뭐 세계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북한 제가 있을 때도 뭐 그런 소문이 많이 돌았는데요. 미림대학은 전문 해킹 조직을 양성하는 인민군 내 그런 최종의 그 해킹 요원들을 양성하는 기관이라고 하는데 아마 그 배후 세력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북한의 미림대학, 인민군 소속의 미림대학에 지금 북한 정찰총국에서 뽑았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네, 뭐 정찰총국에 아마 해커들 집중이 다 됐을 겁니다. 양성은 여러 기관들 통해서 하는데요. 2000년에 이제 그 컴퓨터 수재 양성 기지 우리 운행 통해서 혁명 작업 나갔습니다만 그때 본격적으로 수재들 전국적으로 모집을 해서 이제 해커 양성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생들까지 포함해서 이제 지금 뭐 다량으로 아마 배출이 됐겠고요. 정찰총국이 지금 노동당에 있는 작전부 35호실 다 통합해서 정찰총국으로 승격이 돼서 여기서 지금 총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커 조직들도 여러 개 조직이 있겠지만은 정찰총국이 아마 제일 이제 진도에서 이 근데 지휘하고 할 진두에 겁니다. 서 있던 북한 정찰총국이라는 북한도 일종 뭐 나라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데인데 이거 빼나는 30억 원을 달라고 그래요? 아마 이제 그 회사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이제 돈을 정하겠죠. 그 다음에 신상 정보의 그것이 이제 가치가 어느 정도냐 판단을 할 겁니다. 근데 일단 뭐 35억도 북한에서는 큰 돈이죠. 그리고 다른데 팔아먹을 수도 있고 이 자료를. 이거는 조금 정략적일 것 같아요. 개인이 해킹한 걸로 위장하기 위해서 돈 액수도 좀 줄였을 가능성이 글쎄, 있고요. 저는 그게 좀 네. 궁금해요. 그리고요. 지금 이제 뭐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요. 인터파크에서 이제 우리 인적사항이 다 회원들이 다 나갔다고 그러니까 국민들은 엄청 불안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인터파크에서 주민등록번호하고 계좌번호는 안 나갔다고 그러거든요. 네, 금융정보. 네, 근데 이제 그거 믿을 수 있냐 이런 말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경찰 쪽에 좀 알아보니까 우리가 농협 때도 농협 사건도 있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금융기관들이 제일 중요한 게 그거랍니다. 주민번호하고 계좌번호, 더 나아가서는 비밀번호. 이거는 또 다른 계정에 별도 보관을 한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좀 믿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이 인터파크가 그 북한이 또 자기네가 빼낸 정보를 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당연하죠. 예. 그 신상 정보라는 건 굉장히 아주 그렇죠. 중요합니다. 사실 그 요구로 이제 북한 쪽에서 평양시 주민들과 관련된 예. 주민등록 그 자료들이 우리한테 넘어온 적이 있습니다. 예. 그건 이제 거기서 온 사람이 가지고 왔든지 예. 아니면 거기서 팔아먹었든지 했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도별로 어느 지역에 누가 살았는지 많은 것들을 확인 가능하고
그 엄청나게 중요한 자료거든요. 하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도 이제 1천만 명 넘는 사람들의 정보가 이제 북한에 해킹을 했다니까 뭐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1천만 명이면 뭐 우리나라 지금 노동 가능 인구가 4,300만이거든요. 그러면 그 뭐 한 천만이 4분의 1 정도. 4분의 1이 나가는 거죠. 성인이겠죠. 여기에 가입하고 한 사람들이 대부분. 거의 좀 관리 예. 못하나 그거 좀 이걸 아이고 참 뭐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북한이 어떤 목적을 했는지 저희가 좀 주목을 해보기로 하고요. 자 이번에는 인천공항에 있는 영종도의 한 호텔에서 발견된 이른바 김정일 배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김정일 배지가 한 196개, 200여 개가 뭐 200여 개나 196개나 그게 그거지만 어쨌든 그게 발견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호텔에서 뭐 그 호텔 그 계신 분이 보니까 화단에 뭐가 있어가지고 맨 처음엔 그게 대남 전단인 줄 알고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걸 뜯어보니까 거기에 김정일 배지가 있었다 이건데 이걸 뿌린 거라고 보세요? 대남 전단식으로 아니면은 누가 거기 가져와서 갖다 놨다고 보세요? 대남 전단으로 뿌리지는 못합니다. 무거워서.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최고 존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는 절대. 왜 하늘로 타고 올라가니까 그래도 자기들이 신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예. 그런 배지를 그 심지어 북한에서는 저 배지를 살리려고 화재 같은 거 나면은 그걸 이제 용시하거든요. 그다음에 배 같은 거 타고 나갔다 전환당하거나 빠질 때 지금 완전히 거의 풍습처럼 돼 있어요. 해서 빠져 죽기 전에 저걸 비닐로 싸서 이제 보호했다. 이런 걸 계속 선전하고 있고 용적인 행동이다. 그다음에 실제 용칭호도 줍니다. 그리고 자녀들 학원, 혁명학원 이런 데 보내주고요. 해서 저거를 풍선이나 이제 전단식으로 날려보냈다. 이거는 누구도 감히 그럴 수 손댈 수 없다. 없는. 왜냐하면 바다에 빠질 수도 있고 아하. 뭐 어디 강에 유실될 수도 있고 예. 그다음에 뭐 잘못 선에 들어가면은 뭐 어디 불태워질 수도 있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그 개인이 특정인이 직접 저기까지 가져와서 이제 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뭐 우리 김 의원님하고 저는 뭐 북한에서 살았으니까 저걸 계속 달고 살았지요. 평양에서 사셨으니까 달았지 평양 이외지 아니야. 그거 못 달고 그거는 다 공화국 전 국민이 무조건. 전 주민들이 다 달고 2천만 주민이 그러니까 그 유아 내놓고 그리고 종신병자 내놓고는 아하. 정상 뭐 민간군 다 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저도 달았는데 저희 김일성 배지는 1970년대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김정일 배지는 92년도에 잠깐 나왔다가 한두 달 나왔다가 그것도 간부들만 조금 달다가 김정일이가 이제 또 승인을 안 해가지고 못 달았어요. 그리고 2000년 이후부터 김정일 배지도 이제 대량적으로 지금 달고 다니는데 저게 뭡니까? 저게 그 깃발 속에 있는 저 사진 저거 있지 않습니까? 예. 깃발 속에 있는 거는 북한에서는 이제 당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남쪽에서 김일성 배지라고 하지 북한에서는 초상휘장이다 그래요. 수령님 초상휘장. 초상휘장이라고 하고 남쪽에서는 김일성 배지라고 하는데 운어로는 이제 뭐 당상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당깃발 속에 있는 초상휘장이라고 해서 당상이라고 하는데 저게 이제 제 최고가의 고급품입니다. 저게 깃발 속에 있는 게. 근데 저기 보면은 제가 96년까지 평양에 있었는데요. 저가 있을 때 기억해 보면은 저거 매매가 됩니다. 원래는 간부들에게 공급되는데 좋은 거는 그러니까 간부들이 다니까 아무래도 그 좀 권위스러워 보이고 품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뭐든 없는 게 이제 매매가 되거든요. 귀한 거는. 그러니까 저게 저 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평균 노동자들의 월급의 3배 가격으로 매매가 되는 겁니다. 저 있을 때는 100원 월급이었는데 300원씩 월급 지금 매매됐습니다. 지금 3,000원 월급인데 10,000원에 매매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 돈 있는 사람들은 또 저걸 달고 싶어 하니까. 그것도 뭐 몰래 창작사 이런 데서 몰래 가져서 그것도 돈벌이로 또 내다 팔고 그러니까 저기 북한에서도 진품이 생산되지만은 그 중국에서는 아니 북한에서는 짝퉁이 생산 못 됩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자처럼 사실 최고적 놈이니까. 과거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게 뭐냐면은 최고 존엄의 이걸 돈으로 사고 팔고 한다는 얘기야. 상행위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저 걸리면 죽습니다. 암암리에? 걸리면 암암리에. 죽는데 지금은 세상이 좀 많이 이완되고 해갖고 저거 초상화도 이제 막 사고 팔고 한다니까. 근데 그러면 지금
그 저 인천 영종도에 한 호텔에 떨어졌던 그거는 그 비싼 거예요? 그거 10,000원씩 파는 거 그건가요? 아 그거는 봐야 하는데 저희 시장도요 보면은 우리도 뭐 봐야 보면 아시는구나. 제품이 A급, B급, B급, 예, C급 예. 있듯이 그 최상급은 그 좀 윤기도 색깔도 진하고 반짝반짝하고 아. 또 그렇지 않은 건 급수 낮은 거는 좀 평면도 평면하고 색깔도 좀 희터였고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좀 보면 알겠는데 중국에서도 이게 한국 관광객들을 좀 이게 기념품 대상으로 이렇게 짝퉁이 생산되는 걸로. 근데요. 그렇다면 두 분 말씀하신다면 이건 누군가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렇죠. 갖다 놨죠. 아이, 네, 갖다 놓은 거죠. 그 왜 갖다 놨을까요? 그러면? 아니 그런 건 간단합니다. 중국 가면은 그거 기념품으로 많이 가져올 수 있고. 아 그래도 그게 200개씩이나 갖고 와요? 아니 여기 이상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뭐 김일성 찬양해도 누가 뭘 하지 않는 나라인데 그건 뭐 어렵겠습니까? 근데 뭐. 실수로 거기 뭐 던졌는지 버렸는지 아니면 그 왜 거기에 있었는지. 그러니까 누군가 갖고 온 거는 확실하다. 네, 이거죠. 그건 확실하죠. 그러니까 이게 경찰도 이제 대공 요기점을 가지고 수사해야 되는 당연히 그래야 돼요. 그죠? 그리고 발견된 장소가 영종도잖아요. 예,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거기 그쪽으로 넘어왔을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아마 이제 뭐 합심제 구성해가지고요 예. 대공용의점 관련해서 볼 거고요. 또 뭐 혹은 뭐 경찰에서는 배제할 수는 없으니까 혹시 또 이제 그 남쪽 내 어떤 불순 세력의 어떤 행위 뭐 이런 거로도 또 예측하고 또 수사를 할 겁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오늘 또 들어온 북한 소식이 있습니다. 몰타에서 그죠? 지중해 연안 국가 몰타에서 3명의 탈북자가 지금 3명의 종업원이 탈북했다. 이거가 나오는데 그 외국의 노동 근로자로 계셨던 분으로서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뭐 어제 오늘 그 몰타라는 정말 제가 남한에 살면서 이제 쉽게 들어보는 이름도 아니에요. 아니죠. 뭐 작은 나라고. 예. 근데 여기까지 웬만하면 여기 가볼 수도 없어요. 여기. 여기까지 북한이 이제 노동자들을 파견했다는 거는 그만큼 메아버리에 그 자기네가 이 조급함을 그 반증하는 사례고요. 그 뭐 제가 있을 때나 지금이나 그 북한 근로자들이 월급을 못 받고 그냥 노예적인 노동을 예. 받는 거는 똑같습니다. 저 20년 전에 제가 쿠웨이트에서 뭐 하루 15시간 노예 노동한 거나 지금이나 뭐 지금 나오는 여러 동남아 근로자들에서 동남아 근로자들은 일하다가 이제 탈북해서 오는 후배들도 있거든요. 예. 똑같습니다. 월급 안 줍니다. 그러니까 저런 상황은 그 북한 정권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 이상 멈출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더 첨가해서 말씀드린 거는 정말 우리 한국 정부가 이번에 유엔하고 같이 해서 대북 제재를 그걸 참 잘하는 겁니다. 그 효과가 유럽에서도 이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게 없었다면은 저런 것들이 있을 수도 없는 거죠. 자, 지금 조금 전에 전해진 소식에 의하면 홍콩 주재 한국 영사관의 북한 군 관련 인사가 망명 요청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외교부의 입장은 뭐냐면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확인해 줄 수 없다. 이거거든요. 사실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사실 자체 의미는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어떤 의미인지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게 있잖아요. 자꾸 이렇게 그냥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오겠어요, 이제? 예? 그 이유 예? 아무리 그래봐도 0.몇 프로 북한 점이래 0.몇 프로밖에 안 됩니다. 아 물론 그렇지만 아니 제 얘기 뭐냐면 이렇게 되면 이게 굉장히 북한 내부가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뭐 다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면은 예. 이제 통일이 되는 날이죠. 아, 그러니까 예, 물론. 사람들 많아지면 이제 통일이 빨라진다 이렇게 볼 수 근데 있겠는데. 이게 다 들어오는 걸 우리 남쪽에서나 이거 다 그거 아는 거지. 북한 주민들은 그런 건 몰라요. 눈이 깜깜해가지고 그런 예. 거 모릅니다. 이걸 알려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려주죠? 근데요. 이 정편적 북한 주민들이 못 보는 거. 그 통일부에서 이제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작년에는 왔다. 근데 이제 작년에 온 사람들은 그 식당 종업원들입니다. 중년의 남자 1명, 그다음에 20대 여성 1명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아마 그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더 가든이라는 이제 북한 식당을 운영하다가 거기서 나왔는데 뭐 잘 그것도 안 되고요. 자, 식당이 잘 운영이 잘 안 되고 곧 이제 뭐 1년도 안 돼서 문 닫았다고 합니다. 거기 우리 한국인들이 좀 많이 가고 또 그래야 이제 식당이 좀 될 텐데 아마 그래서 안 된 것 같고요. 올해 초에 아마 건설 노동자 1명 왔다 이렇게 또 소문이 나 있는데 그 뭐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계속 탈북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 중산층 이상 되시는 분들이 탈북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